예, 미국 시장이 분위기 좋아요. 일단 분위기는 좀 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지수가 계속적으로 굉장히 좀 안정화된 흐름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늘 말씀해드렸지만은요, 우리 선물옵션 만기를 이제 지났기 때문에 이제 랠리밖에 나올 수밖에 없다. 계속 말씀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이렇게 공격적인 행진이 될 때는요, 수익을 많이 내셔야 돼요. 그간에 움츠리고 있더라도 이제 달리는 장에서는 수익을 많이 뽑아내야 된다. 저는 항상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없는 장에서는 내준다. 없는 장에서는 수익을 내주지만은 달리는 장에서는 수익을 악착같이 뽑아가지고 내어준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벌어야 된다. 그게 제 주입니다. 제 주예요. 그래서 지난 연말에요. 연말부터 1월달까지는 재미없었습니다. 저도 대형주 위주의, 중대형주 위주의 투자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재미가 없었는데요. 2월 1일부터 3월 28일까지 제가 이제 그간 1년 동안 테스트 과정을 거친 밸류밴드 매매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밸류밴드 매매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나서에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 첫 화면이 뭐냐면 모든 종목의 매매 내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회원들 전체 매매 내역이에요. 그래서 수익 난 것도 있고 손실 난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기 한번 보시면은요, NC소프트 10%, ECS 10%, 웅진케미칼 13% 쭉 냈고요. 셀트리온이 2% 사자마자 이틀 만에 돌발악재 출현으로 바로 매도했고요. 그리고 J콘텐츠에서 무려 15%, 자, 로엔에서 21% 막강한 수익률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요, 로엔은 우리 이 장기 투자 분들도 계신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매수가가 13,000원대, 그래서 약 지금 70% 수익 나신 분도 있어요. 여튼 2월달, 3월달은요, 아주 기분 좋은 한 달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저는요, 이 매일 주말에 우리 회원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제가 공개를 하잖아요. 그래서 자, 요것도요, 오늘 공개를 할 겁니다. 지금 현 보유 종목이 HSD 종목이 세 종목이 있고요. 요것도요, 하나는 3.8%, 하나는 벌써 6.5% 수익이 났어요. 그리고 하나는 강보합이고요. 강보합이고, 그래서 지난 두 달 동안에 제가 평가를 해보니까 지금 위에 플러스 난 것도 하고 마이너스 다 포함해가지고요, 종목별 평균적으로 보유한 기간이 10.4일 돼요. 거래일수 기준으로 10.4일 동안 보유했는데 그 10.4일 동안 보유를 해가지고 평균 수익률 9.8%를 냈습니다. 마이너스까지 다 포함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이 정도 수익률이라면은요, 정말 상상하지 못할 엄청난 수익률 저는 나왔습니다. 굉장히 기분 좋아요. 이 수익률이 제 수익률이 아니고 제가 추천한 종목들을 성실하게 따라오신 저희 회원분들, ARS 회원분들의 어떤 수익률이어서 너무나 기분 좋습니다. 오늘 낮에 세미나하고 갔다 왔는데요,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근데 이러한 수익률이요, 단숨에 그치진 않을 거고, 이건 1년간의 테스트 과정을 거쳐가지고 지금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 정도의 수익률이 짧은 기간에 나타난, 물론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 여기에서 깨먹겠죠. 깨먹더라도 지금의 승률을 봤을 때 상당한 수익률은 나올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무방에 빠지지 말고 들어오시면, 회원가입 하면은 수익이 확실히 지금 제시하고 있는 수익률이 나오겠죠. 나오겠지만 회원가입 안 하셔도 남들보다는 좀 높은 수익률이 분명히 나올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빠지지 마시고 잘 따라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일단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거 한번 볼게요. 제일 먼저 요거부터 보겠습니다.
여기 이거, 그거. 자, 제일 먼저, 여기 있네. 제일 먼저 이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금요일날 발표된 한국 2월 산업활동 동향입니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맨날 차트나 보시고 이런 것들 안 보고 투자를 하는 거 보면 아직까지요, 저는 어떤 생각 드느냐, 아직까지 멀었다. 개인 투자도 주식해서 돈 벌려면은요, 아직 자질이 안 됐다 생각합니다. 적어도 이 정도는 보고 매달 정도 체크를 할 줄 알아야지 주식 투자를 한다. 텔레비 안 봐도 됩니다. 뭐 어떤 종목이 어떻게 됐다더라 그거 몰라도 돼요. 무슨 정보가 되게 많으면 세상에 기업들 돌아가는 뉴스 다 알면 수익이 날 것 같아도 그게 아니고요. 진짜 주식을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고 하시려면은 기본에 충실해야 돼요. 잦은 트릭으로는요, 항상 한계가 일찍 옵니다. 항상 한계가 일찍 오는데 자꾸 사람들은요, 온갖 트릭에만 목숨을 걸어요. 순간적으로 눈에 보이는 거에만 전부 다 빠져 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그림이 뭐냐?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이죠? 많이들 아실 건데요. 이 그림이 한국 경기 선행지수와 그리고 동행지수예요. 동행지수. 이 흐름이요, 지금 이번 달에 둘 다 꺾였어요. 둘 다 꺾였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기저효과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자, 이 꺾였다. 결국 우리는 꺾인 거는 확인했는데 이게 꺾임으로 인해서 지난 3월 한 달 동안에 고생을 한 거예요. 3월 한 달 동안 고생한 이유가 이렇게 상황이 조금 안 좋게 전개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봐야 될 진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전체적인 트렌드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선행지수가 지금 어떻습니까? 파란색으로 보여지는 선행지수가 지금 우상향으로 쩡쩡 나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팩팩 죽어가고 있어요? 우상향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팩팩 죽어가고 있어요. 우상향으로 신나게 치고 나가고 있는 거 보이십니까? 보이세요? 오늘도 침묵. 대답 안 해주시면 이게 강의하는 사람 재미없어요. 1번이라도 쳐주시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쵸? 무료 봉사하고 있는데 아무도 호응이 없으면 이 무슨 재미로 하겠습니까? 그쵸? 자, 이렇게 선행지수가 치고 나가고 있는 트렌드와, 자, 중요한 건 동행지수까지도 우상승이 나타나고 있는 때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여느 때하고 이런 2009년, 10년, 11년, 12년하고는 차원이 다른 13년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차원이 다른 포인트에서 우리가 놀고 있는데, 이런 그림을 보면서 아직까지 지수가 빠진다, 현금 보유하라,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그 사람들한테 묻고 싶습니다. 니 뭐 보고 주식 투자하노? 니 뭐 보고 주식 투자하노? 이렇게 묻고 싶어요. 도대체 뭘 보고 주식 투자하는지 저는 굉장히 의문이 많습니다. 정작 보면은 사실은 우리가 주식 투자를 그만두고 놀 때는 언제였냐? 여기란 말이죠, 여기. 자, 언제 놀아야 되는? 여기서 놀아야죠. 왜? 선행지수 확 꺾여버리고 동행지수 꺾여버리는 이 자리, 여기서부터, 즉 2010년부터요. 2010년부터 여기서부터는요, 여기까지는 휴식이 필요한 기간이었다. 휴식이. 여기서부터는 다시 매수를 해야 되는 구간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2010년 하반기부터 올해까지요, 올해 작년 말까지요, 그냥 노는 게 답이에요. 일반 투자자분들은 노는 게 답이었는데, 계속 맨날
간다 백날 떠들어봐야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경기 선행지수 이렇게 나가 떨어지고 동행지수 이렇게 느려져 버리는데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지수가 갈 수 있겠습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완전히 달라졌죠. 이런 상황이다. 두 개다. 이런 상황에서 주식 안 하고 이때까지 떨어지는 데서 신나게 주식 해가지고 돈 다 털어먹고 지금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무서워가지고 발발발발 떨고 있다. 제가 봤을 때는 대부분의 개인들이 지금 다 무서워서 발발발 떨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에서 한두 달, 뭐 몇 달, 세네 달, 좀 늦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몇 년이 늘어진 거를 몇 년 동안은 쉬어야 되는 상황에서 주식 투자했다가 몇 달 못 참고 막 도망가기 바쁘다면 주식 안 하시는 게 맞아요. 그게 맞습니다. 자, 여튼요, 지난 한 달에 대한, 지난 이 3월 달에 왜 떨어졌느냐, 지수가 3월 초에 왜 떨어졌나, 결국 이제 요걸로 판명이 났어요. 선행지수와 동행지수의 순환 변동치가 일단 약화되었다.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요, 꼭 한 번씩 읽어보셔야 되는데, 요 내용들은요, 여러분들이 적어도 나 주식 투자 하네, 이런 소리 하시려면은요, 매달 말일에, 딴 거는 보지 않더라도요, 매달 말일에 이 통계청 사이트 들어가면 산업활동 동향이 나와요. 매달 말일에. 요거 리포트, 이게 작게 산업활동 동향 나오죠? 요거라도 기본적으로 한번 좀 읽어보세요. 그래야지 지금 우리나라 산업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기본적으로 개념을 잡지. 맨날 텔레비 보고 앉아가지고, 예? 전문가들 나가 이거 이야기하고 저거 이야기하고 거기 따라가다 보면 어제 이야기, 오늘 이야기, 어저께 올랐으니까 오른 거에 대한 이야기, 오늘 떨어졌으니까 떨어진 거에 대한 얘기, 이런 거 듣다 보면은요, 지금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는 몰라요. 방향 자체를 잡지는 못한다. 그러니까 투자가 맨날 하루하루에 목숨을 거는 투자밖에 안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큰 그림은 그리고 나서 가는 거예요. 큰 그림은 그리고 나서 가자. 자, 지금요, 보시면 거래소가요, 빠빵하게 1981까지 왔어요. 사실 저는요, 이 3월 초에 이랬습니다. 뭐라고 말씀해드리냐, 그냥 2050포인트까지 바로 간다. 이런 말까지 정말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바로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바로 안 갔어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자, 요만큼이 갭이 생겼어요. 요만큼의 갭의 원인이 뭔지를 알면 차후에 어떻게 될지도 알 수 있다. 요만큼의 원인은 간단합니다. 뭐 우크라이나도 있고요. 중국의 어떤 금융위기설 이런 것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가장 그것을 핑계를 두고 외국인들이 선물을 가지고 장난을 쳤어요. 그 장난치는 바람에 여기서 장난치는 바람에 나타난 게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달려가야 되는데 그 장난 때문에 요 기간이 하나 더 추가가 된 거예요. 여기서 요만큼이 추가가 됐을 뿐이다. 역시 이 선상으로 계속 진격할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요, 뭐 2020포인트 요 앞에 보니까 이런 저항선이 있더라 해가지고 벌써 뭐 2010포인트, 2010포인트다, 2020포인트다 뭐 이런 소리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점쟁입니까? 예? 전문가들이 나와서 2020포인트까지 갈 거다. 점쟁이냐고. 희한한 소리를 하죠. 예? 희한한 소리를. 2020포인트까지 갔다가 하면 2020포인트가 갔다가 다시 떨어지는 건 뭐 지수 맞추기 게임하는 거예요. 도대체 원론적인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는 얘기를 안 하고 일목균형표상에서 보니까 얼마 간다더라. 뭔 그런 희한한 논리를 갖고 와서 일목균형표가 그 지수를 이야기를 해주나? 참 희한해요. 잊지 마세요. 주가는요, 반드시 실적에 수렴합니다. 반드시 실적을 따라가게 돼 있는데 웬 실적은 어디로 가고 맨 차트만 다 등장해. 차트만. 전문가들이든 증권 전문가든 뛰어난 프로 투자자든 차트만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은요, 주식 투자에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주식 투자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뭐 해야 되냐면 선물 투자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나 차트 잘 보네. 그래가지고 주식 투자 지금 이 방에 계신 분들도 그런 분들 계시다면은요, 당장 주식 투자 그만두시고 선물로 가세요. 선물은 차트 투자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식은요, 차트 투자하는 게 아니라 기업에 투자하는 겁니다. 뭔가 착각을 하고 계시면 안 돼요. 차트 잘 본 걸 가지고 주식에 응용해가지고 하면 돈 벌겠지. 차트 잘 보는 사람 치고 돈 번 사람들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14년 동안 4만 명의 사람들, 제 TV에는 4만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예? 그 4만 명 중에서 차트가 돈 번 사람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말로는 다 벌었다지, 말로는. 내가 이거 뭐 대박 종목 다 잡았다. 예? 근데 그런 사람들 실제로 저 계좌 한번 까봐라 하면 보자. 예? 그런 사람들 계좌 제한테 까줘가 보여준 사람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전부 다 그래요. 차트쟁이는요, 선물 딱 하시면 돼요. 선물은, 예, 차트 가지고 하면 됩니다. 주식은요, 차트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주식은 기업과 실적과 경기와 산업 보고 하는 거지. 제발 그런 데서 벗어나야 된다. 주식 투자, 제가 있잖아요. 주식 투자에 왕도가 있나 하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 결국이에요. 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 자, 주식이요. 저는요, 제일 궁금한 게 뭐였냐면, 과연 주가는 언제 움직일까? 이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주가는 어떻게 나올까? 이거 제일 궁금해요. 모든 사람들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거 아닐까요? 도대체 주가는 어떻게 나오는 거야, 이게? 굉장히 궁금한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요거 찾아가지고 이때까지 다녔어요. 그러다가 결국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정리가 돼가지고 약 6개월간의 어찌 보면은요, 테스트 과정을 거쳤고요. 그 테스트 과정을 이번 2월 달에 드디어 시험대에 올려놨습니다. 시험대에 올려놔가지고 2달간 제가 아까 성과를 보인 내용이에요. 물론 이 3달째, 4달째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달라지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그만큼 이 주가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저는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투자하는 거를 제가 이제 제대로 투자하는 법을 조금씩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근데 이게 좀요, 우선 1단계 첫 번째 이제 주가를 이해를 한번 해보자. 주가라는 놈을 이해를 한번 해보자. 주가라는 게, 자, 이런 게 있습니다. 경기가 좋을 때 해야 되죠. 그렇죠? 경기가 좋아야 된다.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까요? 안 좋아질까요? 좋아진다 1번, 안 좋아진다 2번. 좋아진다 1번, 그만하다 2번, 안 좋아진다 3번. 1번, 2번, 3번 찍으세요. 한번 찍어보세요. 예, 좋아진다 1번, 그만 2번, 안 좋아진다 3번. 의외로 안 좋아진다가 없으시네요. 그쵸? 안 좋아진다가 없습니다. 그죠? 이게 뭔지 아세요? 안 좋아진다가 안 나와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경기 안 좋아진다고 생각하는 사람 주식 투자 할 리가 없겠죠? 맞습니까? 경기가 안 좋아진다고 한 사람은 주식 투자 할 이유가 없다. 맞습니다. 자, 이런 걸 보고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 이게 저 심리학 용어에서요, 인지적 편향이라는 용어로 표현이 됩니다. 인지적 편향. 이게 뭔지 아세요? 내가 하고 있는 행동으로 생각한다. 내가 주식을 사실은 경기가 좋아서 좋을 거라고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가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 이거 굉장히 무서운 얘기 같지 않아요? 네? 이게, 자,
지나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주식 안 하는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것 같아? 그만할 것 같아? 안 좋아질 것 같아? 라고 물어보면 주식을 안 하는 사람들은요, 안 좋아질 것 같아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인지적 편향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착각이다, 착각. 우리는 전부 다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그렇고. 그래서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경기가 앞으로 좋아질 건지는 있으세요. nothing. 머릿속에 완전히 비워두세요. 왜냐면 좋아진다고 생각하고 보통이라고 생각하고 안 좋아진다고 생각하고 백날 생각해봐야 결론은 5대5다. 경기가 좋아지는 거 반, 안 좋아지는 거 반. 이래요. 아시겠습니까? 왜? 야, 그것만 가지고 먹고 사는 경제학자들도 맨날 털려가지고 경기가 개판되게 만드는 게 이 경기 아닙니까? 이것만 가지고 먹고 사는 놈들이라고, 이 사람들은. 근데 이 사람들도 맨날 틀리는데 우리가 어떻게 맨날 맞춰요? 확률은요, 반반이다. 그래서요, 경기에 대한 예측은 버리는 게 첫 번째 해야 되는 일입니다. 버려야 돼요. 앞으로 경기가 어찌 될 것 같나? 모른다. 모른다는 거를 그대로 현실을 직시를 해야 됩니다. 나는 모른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누군가는 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여러분들은 TV를 보면서요, 누군가는 알 것 같아. 저 전문가 잘 맞췄다. 그럼 저 전문가가 경기가 잘 맞춘다. 맞다고 생각할 거라고. 천만의 말씀. 다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다 틀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요, 항상 뭐 어떻게 출발해요? 인정을 하고 출발해야 돼요. 인정을 하고. 사실은요, 종교하고 과학, 주식 투자를 종교처럼 해야 될까요? 과학처럼 해야 될까요? 종교처럼 해야 될까? 과학처럼. 당연히 과학처럼 해야 돼요. 그럼 종교와 과학이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세요? 종교는 믿음에서 출발하고 과학은요, 의심에서 출발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종교는 모든 것을 안다는 사람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고, 과학은요, 모른다 해서 출발해서 아는 걸로 다가가는 게 바로 과학입니다. 종교와 과학의 차이가 그거거든요. 즉 뭐냐면,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저도 처음엔 제가 안다고 생각했어요. 엄청난 착각 속에 저도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 기간을 굉장히 많이 보냈는데, 결국 어느 정도 제가 어떤 한 분야에서 한 20년 되면 전문가 소리 들을 자격이 있거든요. 제가 올해가요, 딱 주식 투자한 지 20년째더라고요. 예, 주식 투자한 지가 대학교 등록금부터 출발해가지고 제가 딱 20년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일반 개인 투자자의 자리로 있었던 투자자가 아니고, 그걸 업으로 한 지가 15년째입니다. 15년째 이 주식을 업으로 하면서 이제야말로 알겠더라. 주식은 내가 맞출 수 있는 게 아니더라. 특히나 어떤 거 맞출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는데, 너무나 맞출 수 없는 거에 나는 너무나 많은 시간을 투자했구나 하는 걸 느낀 지가 이제 한 2, 3개월밖에 안 돼요. 저 올해 느꼈습니다. 올해. 야, 15년을 했는데 올해 느꼈어요. 올해 뭘 느꼈느냐? 모르는 건 하지 말자. 내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만 해도 된다. 그래서요, 경기는 저는 예측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측을 안 하면 뭘 하자? 이거는 해야지. 현재 분석은 할 줄 알아야 된다. 앞으로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 자, 요런 그림을 보면서 현재 어디까지 와 있는가는 체크를 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현재 와 있는 자리가 여기라면, 그리고 여기라면 두 개의 가중평균한 자리, 자, 여기와 맞대응하는 자리, 요 정도 수준까지는 지수가 올라가 있어야 되는구나. 왜? 이게 지금 뭐니까? 경기니까요. 경기니까.
예측은 하지 않더라도 현재를 볼 줄 알자. 그게 충실하고 달려가야 되구나. 그게 제일 먼저 필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요, 여기서 여기 바로 간다, 느리게 간다, 지금 간다고 하는 거 예측 아니냐? 예측이 아니에요. 지수가 계속 달려간다는 거 하는 것, 제가 하는 것은요, 계속 올라가는 거, 그 예측 아니냐? 예측이 아닙니다. 왜 예측이 아닐까요? 정상적인 가격 하에서, 정상적인 현재 경기 산업, 우리나라 기업 환경 하에서 이 가격은 이 지수 때는 나올 수가 없는 지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정상적인 가는 거는 너무나 당연하게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예측이 아니다. 자, 제가 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그 마인드를 갖다가 깨지를 못하면은요, 저처럼 15년 뒤에나 깹니다. 저처럼 15년 뒤에나 돼서야, 남원장이 이야기한 게 그 이야기겠구만 하고 깨달으면 15년 지난데, 15년 뒤에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15년 뒤에는 나이가 연세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때는 주식 안 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슬프지만. 왜? 15년 동안, 앞으로 15년 동안 어떻게 되니까? 나이가 들어서 돌아가시는 분이 있는 게 아니라 15년 안에 15년 뒤에는 이 자리에 없을 가능성이 많다니까요. 왜 그래요? 돌아가셔서 그게 아니라니까. 이게 사람이 죽어서 아니에요. 사람이 죽기 전에 계좌가 먼저 죽거든. 여러분들의 친구 계좌가 먼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15년 뒤에는 이 자리 깨우쳤을 때는 돈이 없어. 깨우쳤을 때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 이야기해보자. 성장성 얘기 한번 해봅시다. 자, LED 한번 이야기해볼게요.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진짜 이런 강의 없다. 진짜 누가 이런 거를 깨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제가 그걸 알아요. 자, LED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LED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LED 산업 성장한다, 성장하지 않는다? 당분간, 앞으로 1년간 성장한다 1번, 그만하다 2번, 성장 안하고 죽는다 3번, 그만하다 2번, LED 산업 막 간다 3번. 자, 지금 보시면 막 간다 3번이 아무도 없죠. 막 간다 3번이 없고 1번이 많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자, 우리는 아까 경기 예측을 하라니까 1번도 있고 2번도 있고 굉장히 박빙이었지만 산업으로 딱 들어오니까 1번이 2번보다 많고 절대적으로 맞죠? 요거는 보유자가 아니에요 지금. 잘 들어보세요. 산업으로 들어오니까 확실히 1번 2번보다 훨씬 많다. 왜? 산업은 일정 부분 예측이 되니까. 아시겠습니까? 산업은요 일정 부분 예측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되는 산업이다 안 되는 산업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업 분석은 우리가 산업 예측이나 산업 분석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 1번, 필요 없다 2번. 필요하다 1번, 필요 없다 2번. 그렇죠. 그래서 산업 분석은 의미가 있다. 산업 분석은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럼 우리는 경기가 어떻게 되든 전쟁이 일어나든지 말든지 이런 거는 전부 다 경기죠. 대외 변수는 잊어버리라. 아예 그냥 그런 소리 하면 니 혼자 떠들어라 나는 안 볼란다 이래야 돼요. 왜 볼 필요도 없는 거 시간을 때울 필요가 없잖아. 자, 산업은 예측이 돼요.
자, 그러면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예? 이제 이게 진짜 어렵거든. LED의 대장주가 뭐예요? LED의 대장주? 서울반도체와 자, 뭐 루멘스 이런 것들이 있다, 그죠? 자, 그럼 여러분들한테 여쭤볼게요. 서울반도체의 실적은 앞으로도 올해 말까지 실적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실적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다 1번, 2번 그만하다, 3번 안 좋다. 실적이. 아니, 그러니까 이미 반영된 게 아니라 지금부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가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실적. 그러니까 주가가 뭐 이미 반영됐다고는 주가에 대한 이야기고, 실적이 올해도 좋을 것이다. 아니면 그만하다. 안 좋을 것이다. 실적요, 올해도 좋아요.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산업이 좋고 여기에서 실적이 좋아요. 실적 좋고 요거까지는 눈에 보여야 됩니다. 요거 실적 좋아요. 올해까지는 일단 내년은 모르겠어. 그때 가는 시간이 많이 또 지나갈 거니까 모르겠는데 실적이 좋을 거라고요. 요거까지는 예측이 가능해요. 자,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럼 서울반도체의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요거 이제 이야기 나오면 이제 머리 터지거든요. 자, 그러면 서울반도체의 주가가 어떻게 될 거다 이거. 이게 바로 제일 큰 문제예요. 주가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 우리의 모든 투자자의 관심은 여기에 있는 거 아닙니까? 요 주가가 어떻게 될 건가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어떤 공부를 했다? 차트 공부했고, 재무제표도 공부해보고, 뭐 안 해본 게 없다. 예. 이제 뛰어난 전문가의 어떤 예측, 이런 것도 의존해보고 다 해봤다. 근데 이게 맞느냐 이거지. 참, 이게 어렵거든요. 이게 제일 어렵단 말이죠. 산업은 나와요. 근데 그 안에서 이게 주가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느냐. 이 주가가 적정한가에 대한 첫 번째 단계를 거쳐야 돼요. 이 주가가 적정한가, 적정한 가격에 있는가, 적정한 가격에 있는가. 그래가지고 적정한가를 다 분석을 해가지고 보니까 이게 한 3만원, 예를 들어서 35,000원이 적정하다 이렇게 만약에 가격이 나온다 칩시다. 이 적정한가를 누가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느냐,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워렌 버핏식도 있고요, 벤자민식도 있고, 뭐 등등 최근에 나온 방법을 통해 가지고 적정 주가 뽑아낼 수 있습니다. 거의 유사하게. 그럼 35,000원에다 치자. 네? 그런데 재밌는 게요, 주가가 과연 적정한가만 가지고 움직이느냐. 저평가된 종목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어떤 기업은 퍼가 20이에요. 어떤 기업은 퍼가 5다. 그럼 두 개 중에 어떤 게 저평가하고 어떤 게 고평가예요? 어떤 게 저평가하고 어떤 게 고평가입니까? 이거 1번, 2번. 저평가는 몇 번? 저평가 기업은 몇 번? 예. 그러니까 이제 맞습니다. 그러면 저평가 기업, 우리가 1번과 2번 중에서 어떤 걸 사야 돼요? 우리는 항상 배웠다. 저평가를 사야 된다. 그럼 2번을 매수했어요. 그럼 이 매수한 기업이 가든가요? 이래야 매수를 하면
주가가 쫙 가던가요? 네? 요는 이 퍼 40이 되도록 달리고, 요거는요, 맨날 제자리에요, 맨날 제자리. 맨날 제자리에요. 희한하거든. 자, 분명히 주가는 이 적정한가에 대해서 출발했는데, 적정한가와 움직이느냐는 분명히 괴리가 있더라. 두 개의 차이가 있더라. 이게 사람들을 갖다가 약 올리는. 그래서 사람들이 뭐를 신뢰를 안 하냐면 요거를 신뢰를 안 해요. 재무제표라는 것을 신뢰를 안 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그래서 저평가를 사가지고 매수를 해봤더니 이게 수익이 날 때 나기는 나더라. 나기는 나는데 1년이고 5년이고 막 이래 걸리더라. 이게 사람 관장하는 거지. 이제 저평가는 반드시 올라가요. 요거는 불변의 진리예요. 요걸 누가 보여줬습니까? 워렌 버핏 이런 사람들이 보여줬다고. 분명히 저평가 종목을 사면 수익이 난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수십 년간 보여줬다니까요. 우리도 알아. 저평가 종목을 매수하면 반드시 수익 난다는 거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1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몇 년이 걸릴 줄은 몰라. 또 맞죠? 한 내리 3년 4년 저평가된 종목 얼마나 많습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 저평가라고 해서 매수해가지고, 예. 몇 년이 그냥 간다니까. 몇 년이 그냥 뭐 맨날 저평가면 저평가돼서 올라가야 되는데, 저평가가 계속 저평가되면 어떡해? 어떤 거는 고평가인데도 계속 주가는 가니까 이렇게 환장하는 거죠. 여기에서 첫 번째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잃어버려. 에라이 공부해봐야 아무 도움이 안 되더라. 또 두 번째가, 여기서 이런 이야기 합니다. 명확하지가 않다 이거. 그러니까 실적이라는 게 좋았다가 안 좋았다, 이거는 알겠다. 실적의 흐름은 알겠지만 이게 주가하고 또 무슨 관계가 있냐 이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영업이익이 얼마 나왔고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근데 이 주가하고 이게 정확하게 매칭이 안 돼. 매칭이. 실적이 좋은 기업이라는 건 알겠는데, 예를 들어서 서울반도체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정말 잘 돼. 녹화를 해둘 거를 갖다가 제 사이트에만 녹화를 해놨네. 예, 근데 제가 그 공식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허 쪽에 지금 이제 알아보려고 하는 사항이에요. 자, 이 서울반도체다. 서울반도체 주가인데요. 자, 제가 오늘 이제 결국 이야기 오늘 다 듣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뭐 머리에 번쩍하는 게 아마 생길 겁니다. 서울반도체 이제 기업의 투자 정보를 보면 이 기업의 재무정보. 자, 왜 우리는 재무정보, 우리는 재무제표를 여러분들은 필요가 없냐면, 첫 번째 아까 얘기했죠. 저평가가 평생 저평가가 될 수가 있고, 또 하나, 자 보니까요, 이 회사가 2011년에 당기순이익 볼게요. 당기순이익이 뭐 169억이 나왔고 56억이 나왔고, 2012년에 13년에 361억으로 여기서 요만큼 어마어마하게 성장했다. 6배가 성장했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361억에서 이야, 이 2배 이상 3배 가까이 성장을 했다. 맞죠? 네. 엄청난 성장이 나왔다. 11년 한 해 1년 동안은 그냥 12년 1년 동안은 죽었고, 그 다음에 1년 동안 굉장히 성장했고, 굉장히 성장했다. 요 성장한 거는 알겠다 이거예요. 요만큼의, 이 회사 실적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좋아졌다는 걸 알겠는데, 요거하고 이거 주가가 얼마 주가에 연결이 안 된단 말이죠. 이게 실적 좋은 기업인지는 알겠다 이거죠. 실적이 굉장히 좋아진 건 알겠는데, 그럼 이게 얼마짜리, 얼마가 돼야 되느냐 이게 머리에.
안 들어온다. 이게 직관적으로 안 돼요. 이 숫자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직관적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직관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저 숫자는 숫자일 뿐. 그러니까 뭐래요? 실적인 흐름은 알겠지만 이게 주가하고 매칭이 바로 안 된다. 명확하지가 않다. 에라이. 나도 재무제표 좀 볼 줄 안다. 영업이익 얼마, 순이익 얼마 나오는 거 보니까 이 회사 좋은 기업이다. 여러분들 요즘에 이 정도는 아시죠? 그 정도는 알거든요. 그런데 그까지가 끝이야.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 안 좋아졌다고까지가 끝이고, 이게 주가에 얼마만큼 영향력이 있느냐가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적정주가 보면 예를 들어 35,000원이 나왔어.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펄을 이용해서 뭐 PBR을 이용해서 등등으로 배아가 35,000원이 나왔다. 그런데 보니까 그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4만원이 넘어요. 45,000원 하죠. 자, 지금 차트 지금 45,000원, 44,950원 한다.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제는 뭐냐면 요거예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는요, 딱 요거밖에 없어요. 차트를 보니까 아하, 요거 21선 깨졌구나. 이거 21선 깨졌으니까 여기에 요렇게 요거 살아날 때까지 여기에서 지지를 하겠구나. 요거 깨지면 여기서 지지를 하겠구나. 이런 식의 생각을 하게 된다고. 그것도요, 이런 식의 생각이 전혀 다르게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여기가 지지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은 떨어질 수 있다 쪽으로 생각을 한다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또 아까 얘기했던 인지적 평량 또 나오네. 결국 뭐냐면,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거지, 근거가. 근데요, 사실은 근거가 있습니다. 요거를 그림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근거가 없다는 거지. 21선 이게 뭐라고? 아무리 떨어져도 자, 내려 한번 들어볼게요. 요 주식이요, 요 주식이 이런 상황이라 봅시다. 이런 상황이면, 자, 사야 돼요, 팔아야 돼요? 사야 될까요, 팔아야 될까요? 산다 1번, 판다 2번. 사야 된다 1번, 판다 2번. 자, 사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여기가 왜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우리는 너무나 익숙한 게 하나 있다. 좀 있으면 여기에 보니까 최저가가 여기 있으니까 최저가에서는 반등을 주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제일 많을 겁니다.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제 말이 틀립니까? 대부분의 경우가 아하, 여기서 반등 주겠지. 자, 실제로 반등을 주죠. 반등을 줍니다. 자, 올라가다가요, 자, 실제로 반등을 줘요. 아이, 역시 안 깨지네. 안 깨지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그럼 이게 안 깨진 게 과연 요 신저가를 맞아가지고 신저가에서 지지를 해서 안 깨졌다고 생각하고 있는 게 대부분의 개인들인데, 그 근거가 뭐냐 이거죠. 저는 여러분, 주가가 그림의 신저가면은 맞으면 올라가는 거예요. 저는 그 근거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제가 이런 데서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계속. 과연 왜 여기서 올라갈까 하는 근거를 찾을 수가 없다니까. 근거를 딱 하나 있는 게 저 바닥이니까 쌍바닥 치고 가겠지.
주가가 쌍바닥 치면 가는 건가? 그런 의문이 굉장히 많았어요. 분명히 주가는 이 가격에서 올라가는 이유가 있을 건데, 이런 걸 찾았습니다. 아, 주가는 그럼 쌍바닥 치면 올라가는 거고. 그렇구나. 이래 되면, 누가 이제 주식을 조금 새로 하는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물어봅니다. 야야, 요거, 요렇게 돼 있던데, 살까? 물어보면, 야, 이거 쌍바닥 치고 올라가는 것 같으니까 요거 가지고 있어라. 어디가 주식 투자한다 하지 마세요. 그냥요, 모르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그게 정답입니다. 만약에 그게 맞아봐야, 맞으면 누구 탓이에요? 맞아가지고 잘 사가지고 올라갔다. 맞으면 누구 탓? 예? 여러분들이 잘 컨설팅 해줘가지고, 예? 맞춘 거예요? 아니요. 자기가 산 놈이 잘 사서 돈 번 거예요. 근데 많이 틀리고 깨고 내려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야, 씨, 내가 쌍바닥 치고 해가지고, 가지고 있어라, 가지고 있는, 샀더만 다 죽었네. 예, 깨먹으면 내 탓이야. 그건 뭐 한다 합니까? 앞으로 하지 마세요. 그렇거든요. 그래서 주식은요, 절대 그냥 얘기해주면 안 됩니다. 예. 절대 그냥 얘기해주는, 하려면은 제대로 분석해서 하고, 안 그러면은요, 모르겠다 그러세요. 제한테, 이 서울경제TV에 있던, 제일 높은 사람 중에 한 명이, 자기가 종목을 사가지고 물어봅니다. NC소프트 샀는데 이거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길래, 저는 뭐라고 대답을 했냐. 우리가 NC소프트 제가 매매를 2번이나 했거든요. 2번이나 했어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모르겠습니다. 그랬어요. 모르겠습니다. 뭐 한다 가르쳐 줍니까? 뭐 한다고? 가르쳐 줘봐야 본전인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주는 거는요, 본전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주는 거는 본전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방송국에 있는 국장한테 가르쳐 주는 거는 잘해봐야 본전이야. 그럼 뭐 한다 하냐고. 안 한다. 그만큼 내가 노력을 할 이유가 없다. 여러분들하고 저하고는요, 공생관계, 같이 살아갈 수, 여러분들이 저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공생관계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왜 이런, 예? 밤늦은 시간에 그냥 개그 콘서트나 보고 웃어가면서 그냥 맥주나 마시고 있다가 자지. 왜 이거 하고 있냐 이거죠. 누군가는 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그로 인해서 윈윈할 수 있는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찾기 위해서 그런 분과 함께 하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저는 솔직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다시 돌아가세요. 재무제표는 결국 보니까, 야, 이건 뭐 저평가 매수해봐야 지맘대로 명확하지도 않고, 이게, 자, 뭐가 문제였나. 그러니까 재무제표가 쓸모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저평가면 뭐하냐. 만년 저평가인데. 두 번째, 명확하지가 않아. 여기에 뭐 맞지도 않아. 그러니까 사람을 선택한다. 차트. 근데 방금 차트 가지고 얘기했죠. 그러면 쌍바닥이면 간다. 차트는요, 쌍바닥이면 간다. 이 무슨, 이거 뭐, 귀신 시다나 까먹는 소리냐, 이거. 여기 근거가 있다, 이거. 기업의 주가는 분명히 어디에서 나오는 건데, 분명히 재무제표에서 나오는 건데, 여러 가지는 주가를 우리가 뽑아낼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끽하고 우리가 주가의 뭐, 흐름만 체크하고 있다. 흐름만 본다. 본질적인 주가의 가치는 못 보고, 가치는 필요 없다는 거, 흐름만 보게 됩니다. 요 두 개가 결합이 되면, 그게 바로 진짜 주가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요 두 개, 즉, 흐름이라는 것은 뭐냐. 이게 시장이 이 종목의 A라는 기업의 가치에서 얼마만큼 가치를 부여해 주고 있느냐. 이것만 알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아, 이 기업의 가치는 35,000원의 가치지만 시장은 이 기업에 대해서는 1.3배라는
가치를 추가적으로 부여를 해주고 있구나. 시장은 이만큼 성장한다고 예측하고 있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리고 추세가, 소위 말해서 차트가 추세가 살아있다는 이런 프리미엄으로 인해서 1.3배를 여기에 부여를 해줌으로써 45,000원이라는 가격이 현재 나와 있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렇다면 이 주식의 적정 가격은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1번, 없다 2번. 바로요,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논리입니다. 이게 논리. 아, 그러면 진짜 주가는 어떻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주가의 탄생은 어떻게 되느냐면, 기본 재무제표를 통해서 만들어진 이 기업의 적정한 가치를, 이 기업에 대해서 일반 시장이 어느 정도 평가해주고 어떤 심리를 가지고 이만큼의 프리미엄 또는 할인율을 적용하느냐, 이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게 주가구나. 결국 주가라는 것은 재무제표만으로도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 뭐냐면 시장의 평가가 반드시 필요한 거구나. 이 두 개가, 이 시장의 평가가 소위 말해서 차트도 일정한 부분이 됩니다. 차트가 바로 시장의 흐름이 평가가 되는 거죠. 이 두 개가 멋지게 결합이 되어야지만 주가가 나오는구나. 그걸 제가 알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지금 알고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명확하게 정의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이제 어떻게 어프로치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작년 1년 동안 제가 고민하고 만들어보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완성했죠. 무엇을 완성했습니까? 바로 밸류밴드라는 것을 완성을 시켰습니다. 자, 요거에 이제 요거 이야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진 건데, 이게 어느 정도의 신뢰도가 있는 건지를, 그리고 여러분들 앞으로 활용할 때가 굉장히 많을 거다. 자, 처음으로요, 삼성전자가 지금 이번에 올라갔죠. 삼성전자 주가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의 주가가 어떻게 될 것 같다? 제가 작년 상반기에 4월달에 삼성전자 150만원 할 때 청송 촌놈하고 내기한 거 기억나세요? 주식 승천해서 둘이 만원 가지고 내기했다. 만원 가지고. 요거 170이 빠를까? 130이 빠를까? 청송 170에 올인. 나는 130에 올인. 그래가지고 만원 내기 했거든요. 만원 내기 했습니다. 청송한테 만원 받으러 가야 되는데. 누가 맞췄습니까? 제가 맞췄죠. 자, 삼성전자가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당분간 3개월 동안 삼성전자의 주가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는요, 실적이라는 것은 이렇게 실적이 좋아지다가 이렇게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어떻게 가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떨어지죠. 맞습니까? 여기 밑에가 실적이라면 주가는 이렇게 갑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요까지는 우리가 알아. 실적이 가파르게 올라갈 때는 주가가 더 빨리 반응을 했다가 실적의 증가 속도가 줄어들면 주가가 떨어지는 까지는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요거 한번 해볼게요. 실적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계속 이렇게 이 정도 가면은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이래 가다가 어떻게 돼요? 자, 이렇게 간다. 그럼요, 주가는 이렇게 다시 올라간다는 것을 사람들은 모르고 있다. 이런 거를 모르고 있다. 그게 이게
이게요, 이게 그래서 무서운 거라니까요. 삼성전자요, 앞으로 한 분기 안에 150만원 돌파할 겁니다. 150만원 돌파해요. 실적 짜다리 뭐 좋을 것도 없는데. 자, 저하고 또 만원 내기 한번 해보실까요? 삼성전자가요, 지금 150만원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저는 이번 주에, 이번 한 주 동안 뭐만 쳐다보고 있었냐면 사실은 삼성전자 쳐다보고 있었어요. 삼성전자가 이번 주에 딱 이번 주부터 올라가야 되는데, 이번 주가 아니면 다음 주부터 분명히 올라갈 것이다 라고 저는 머릿속에 계속 들고 있었어요. 근데 지난주에 빵 움직여 버렸어요. 제가 지난주죠. 지난주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요거 3월 마지막 주 아니면 4월 첫째 주다. 삼성전자는 무조건 간다. 그게 간다면 제가 만들어 놓은 이 밸류 밴드와 가치와 시장의 반응을 엮은 이 부분이 분명히 맞다고 확신을 가질 수가 있다, 이제. 자, 삼성전자의 실적은 작년 4분기와 작년 3분기에 비해서 이번 1분기는 실적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그건 아시죠? 작년 4분기보다는 모르겠고 3분기보다는 무조건 안 좋아요. 맞죠? 작년 3분기보다는 무조건 안 좋습니다. 맞습니까? 그거는 다 알고 있어요. 예. 자, 그러면 주가가 안 좋아져야 되는데 3분기보다 안 좋으면 주가가 안 좋아져야 되는데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주가와 주가의 흐름들이 완전히 체크가 되었을 때, 자, 이게 바로 뭐냐면 삼성전자의 밸류밴드 차트입니다. 네. 저희의 밸류밴드 차트인데 삼성전자, 자 보세요. 여기 앞부분 한번 보세요. 자, 여기 앞부분 한번 보시면, 여기를 보시면 밴드가 가운데가 중심 밴드인데, 이 밴드는 한 두세 칸이 먼저 나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요까지만 딱 보시면 돼요. 만약에 요 시점에서는 요까지밖에 안 보여요. 요거는 안 보여요. 요 시점에 보니까 상량인데, 여기에 두 번째 가운데 중심 밴드가 떨어져요, 올라가요? 중심 밴드가 올라가요, 떨어져요? 떨어지죠. 그러면 주가는요, 요 선이 고점이 되는 거예요. 밑에 여기가 저점이고 요 안에서만 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시 올라가 봐야 여기 이 밴드가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떨어지고 있어요? 요 밴드가 하락하고 있어요? 아니면 여기 요 밴드도 하락하고 있어요? 상승 하락하고 있죠. 주가 올라가면 바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거는 뚫고 못 가요. 절대 못 가죠. 왜? 요 밴드가 지금 뭘로 만든 밴드라고 그랬습니까? 기업의 재무제표를 통해서 제가 가치로 만든 밴드입니다. 이게 21선, 61선 이런 차트가 아니란 말이에요. 기업의 가치를 가지고 만든 밴드입니다. 가치를 가지고. 그러니까 요거는요, 요렇게 하향하고 있을 때는 요거 돌파 못 시켜요. 자, 그러니까 주가는요, 이 하향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 안에서만 맴돌아야 됩니다. 그런데 자, 여기 이 부분 한번 보실까요? 지금 밴드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하향하던 밴드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하향하던 밴드가 처음으로 상향으로 바뀌었어요. 희한하다. 삼성에서 실적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이 밴드가 왜 상향으로 바뀔까? 이게 제 차트의 비밀이라니까. 이게 뭐냐면 기업의 실적이 최고치를 찍었다고 해가지고 주가가 최고치를 3분기에 찍고 3분기에 여기보다 지금 더 안 좋은 상황이 나올 건데 왜 150만원 다시 가냐 이거지 이제. 제가 뭐랬습니까? 재무제표와 바로 시장의 가치평가가 같이 들어가 보면
동일한 실적이 나와도 주가는 올라갈 수 있는 가치를 가지게 된다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바뀌어가는 부분 여기서부터 바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쯤이면 이제 윗방향으로 안 가겠나 계속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움직였습니다. 이제부터 한번 보세요. 삼성전자 주가가 요 회색 라인까지 가나 못 가나. 요 가격이 150에서 155만원까지예요. 저 가격까지 150만원 향해서 다시 달려가는지 안 가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우와, 남원장 대단하다 하실 거예요. 그런데 대단하다 하시면 뭐 할 거냐고요? 그동안 돈 벌어야죠. 아니 대단하네. 그럼 뭐 하시냐고요?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구경하고, 여러분들이 구경하고 저를 테스트를 하지 말고 동참할 준비를 하시라고 그 이야기를 드립니다.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에는 이러한 이유가 있다. 앞으로 삼성전자 아이폰 5가 얼마만큼 갤럭시 5가 얼마만큼 팔리고 이거는요 저는 관심 없어요. 현재로부터, 그리고 요 이익의 데이터는 기관들이 다 만들어 놓은 데이터를 저는 이용했거든. 한 명의 기관 애널리스트가 아니고 수십 명의 기관 애널리스트 예측하고 있는 그 데이터 값들을 다 때려 넣어 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저 하나는 쉽게 틀릴 수가 있는데 수십 명의 애널리스트가 넣은 값은 그 평균값을 사용하면 그렇게 오차가 크지 않습니다. 이렇게 주가는요, 주가의 흐름은, 주가의 탄생, 성장은요 알 수가 있습니다. 알 수가. 이렇게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깁니다. 자, 시간이 많이 지나서 몇 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요, 지금은요, 당분간은 지금 중소형주의 시총 비중이 사상 최고치예요. 대형주 대비 중소형의 시총 비중이 너무 높은 상황이다. 너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중소형주가 힘을 더 강하게 쓰기에는 분명히 힘듭니다. 중소형주가 힘쓰기는 분명히 힘들다. 따라서 중소형주에서 어디로? 대형주로 옮겨가야 된다. 근데 대형주로 가려면 대형주가 올라갈 만한 모멘텀을 가져야 되는데 그 대형주에 올라갈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뭐냐? 삼성전자다. 자, 삼성전자가 못 가면 다른 종목도 절대 갈 수가 없다. 이게 기본입니다. 왜? 삼성전자만큼의 이익을 내는 기업이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삼성전자만큼의 자산과 자산가치와 그리고 이익가치를 가진 기업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종목들이 백날 날라봐야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발목을 다 잡아요. 삼성전자 이 자리에 있는데 너희들이 어디 가? 다 바지가랑이 다 그 집에 땡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삼성전자인데, 아까 삼성전자가 가는 라인이라고 제가 말씀해 드렸죠. 어느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삼성전자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무조건 저한테 들어오셔가지고 바지가랑이 잡고 물고 늘어지셔야 됩니다. 삼성전자가 일단, 그럼 삼성전자가 간다는 거를 지난번에 이제 지난주에 한 주에 보여줬고, 그럼 삼성전자에 외국인들이 왜 사느냐? 너무나 간단해요. 자, 요거다. 지금요, 13년부터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도요, 대형주에 투자하는 펀드는 자금이 쭉 빠져나갔고, 소형주 쪽이 자금이 훨씬 더 환경이 좋았어요. 그래서 미국도 소형주 어떤 거요? 헬스케어. 이런 거의 시대가 쭉 왔던 겁니다. 헬스케어. 이런 것들이. 나스닥의 시대가 온 거죠. 그런데 그 아래서 실질적으로 자금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2014년 들면서 늘어나는 속도가 소형주 늘어나는 속도보다 대형주 늘어나는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미국도 자국 내에서는 이제 대형주가 움직이는 장세다. 즉 산업의 근간이 되는 산업이 이제는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제 그래서 시대는 대형주의 시대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대형주로 넘어가는 거예요. 대형주로 넘어가야 되는데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대형주가 뭐 한두 종목이야 말이지. 근데 대형주는요, 지금 상황에서는요, 일단 지수 측면,
이냐 아니면 낙폭 과대냐, 이 두 개 중에 하나 승부예요. 자, 지수 측면이라면 우리 삼성전자, 그죠?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기본적으로. 낙폭 과대하면 삼성중공업, 그죠? 소위 말해서 삼성중공업, 대우조선, 제일모직, 롯데케미칼, 뭐 포스코,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이 두 개가 나란히 갈 수 있는 장은 지금 아니다. 이게 사람들이 이제 머리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요, 이 시장 중심이 여기에서 어느 쪽으로 갈리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중심축이요, 중심축이 바뀌는데 누가 이기느냐, 여기 이겨요. 이쪽이 더 재밌습니다. 근데 요거는 누가 더 많이 두고 있냐면 개인들이 다 제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개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여기서 수익을 낼 개인은 별로 없다. 왜? 이미 벌써 지금부터 지겨워가지고 매도한 사람도 많고 앞으로도 매도할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수익 낼 사람이 그렇게 흔치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요것도 기본적으로는 다 간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순환매 요거 갈 때 요거 좀 씌워주고 요거 씌워줄 때 요거 가고 이런 식으로 순환은 본격적으로 스타트가 되었어요. 이제는요, 수익을 본격적으로 내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걱정할 부분은 이제는 별로 고민할 부분은 없어요. 고민할 부분은. 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수익을 내려면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느냐. 아까 제가 이때까지 1시간 동안 이야기한 게 뭐냐면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느냐,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면 앞으로 이 남원장이 만들어 놓은 이 밸류밴드를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 저는 여러분들에게 일주일에 한 10개 정도는 앞으로도 계속 밸류밴드가 공개가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이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선 자, 또 보면은 삼성전자는 이렇게 말씀해 드렸고요. 삼성전자가 진짜 가는지 안 가는지 보고 확인하십시오. 자, 여기에 이제 지난번에 제가 우리 대박플러스를 통해서 충전 해드렸던 웅진케미칼인데, 이 웅진케미칼 제가 어떻게 매도 사인 냈습니다. 15,000원에 매도 사인 냈죠. 여기 보시면 지금 밴드가 상향 밴드죠. 전부 다 상향 밴드는 어디서 어디까지요? 전부 다 올라가고 있죠. 올라가는 밴드는 여기서 여기까지 노는 자기가 주가가 형성될 수 있는 라인이에요. 요거 떨어진다 무조건 더 사야지. 바로 튕겨져 올라올 거니까. 요거 떨어진다 무조건 더 사야죠. 바로 튕겨져 올라올 거니까. 여기서 유사히 놀아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12,500원까지는 거의 확정가가 나온다고 봐야 되거든요. 자, 여기 15,000원까지 올랐죠. 네, 15,0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거 14,500 여기까지 와있죠. 여기서 뭐 해야 된다? 매도. 그래서 제가 매도 사인 내드렸습니다. 이거 2월 20일날 매수해서 이번 주에 매도 사인 나갔죠. 그래서 수익률 45%. 대박 플러스 보셨어요? 45%. 자, 이게 이제 제가 밸류밴드를 다 테스트하고 그간에 작년 상반기 전부 다 대형주만 막 질렀는데 어떻게 했느냐? 밸류밴드 가지고 매수 체크했습니다. 요거 한번 보세요. 요 밴드 상향이죠? 상향인데 밑에서 하얀 여기를 맞았네? 이런 게 뭔지 아세요? 이 하늘이 주신 기회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야 된다, 팔아야 된다. 이거 차트가 다른 차트 가지고 보면 알 수가 없죠. 무조건 사야 된다. 뒤에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자,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런데 요거는요, 매도할까요? 놔둘까요? 매도 1번, 보유 2번. 매도 1번, 보유 2번. 매도 1번, 보유 2번. 당연히 보유죠. 그래서 요거는 보유하기로 했습니다. 보유하기로. 현대아이스코. 현재 30몇 프로죠.
30%가 넘었는데 요거는 보유예요. 얼마까지 가? 6만 2, 3천원까지 볼 거거든요. 여기까지 볼 겁니다. 제가 대박 플러스 보고 계신 분들은 보고 사신 분들은요, 이게 보세요. 현대 제처럼 내리 나가 떨어지는데 현대 아이스코어가 왜 올라갔냐면 이것 때문에 이렇다. 기업 가치가 이렇게 변하고 시장의 반응도 이만큼 변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다. 자, ECS죠. 지난주에도 보여드렸는데 밴드가 상승으로 계속 그래도 유지가 되고 있는데 여기까지는 당연하게 가야 되는데 못 갔어요. 그럼 여기까지라도 가야지. 아무리 못 가도 이게 이제 평가가 덜 된 거거든. 매수지 뭐. 기본적으로 여기까지 4,000원까지 4,000원 안 온 것처럼 보이지만 이번 주에 4,1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4,100원까지 올라갔어요. 요거 뭐 했다? 우리 매도 간단합니다. 예. 이렇게 검증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히든 카드죠. 아까 뭐냐면 요 그림 보여드리는 거죠, 이거. 자, 여기에서 근거가 쌍바닥밖에 없었을까? 이 차트 보면 여기서 사고 싶은 생각 안 들 겁니다. 요거 뭐 이게 뭐 사고 싶은 게 뭐 보입니까? 다 이평선도 어떻게 200일 이평선 내려오지, 데드 크로스 나지 막 이런데 어떻게 찾냐고. 왜? 차트를 보는 사람은 이 기업의 가치를 못 보니까 아무 요게 매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무슨 현상이 벌어지고 있냐면 여기 보세요. 자, 여기를 한번 잘 보세요. 이 빨간색이 외국인이에요. 외국인들 매수죠. 여기 뭐냐면 초록색이 연기금이에요. 연기금도 매수야. 어라? 요런 구간에서 연기금 외국인은 매수가 들어오네. 투시는 팔았어요. 희한하네. 얘들이 왜 들어올까? 이런 맥락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쌍바닥 기다려서 들어올까? 아니다. 얘들이 보고 있는 거는 저와 동일한 걸 보고 있는 거예요. 봅시다. 요거를 보고 있는 거지. 여기까지는 하락이지만 여기서 돌아서야 안 돌아서요? 돌아섭니까? 안 돌아섭니까? 다음 블록에서는 돌아서야 안 돌아서요? 중심선이 돌아섭니까? 안 들리세요? 돌아선다 1번. 예. 돌아서죠.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는 주는 대로 다 삽니다. 뭐가 겁나요? 여기서 빠르게 반응하면 여기서부터 반응할 거고, 늦어도 여기서부터 반응할 거 아니에요. 여기서도 반응해서 올라갈 건데 세상에 뭐가 걱정이. 근데 여기서 좀 지나고 나니까 요 밑에 끝까지도 올해 들어서는 다 상향으로 다 바뀌네. 그럼 이건 뭐예요? 중장기 보유가 딱 답이 나오는 기업이네, 이거. 답이 나오는 기업이죠. 이런 걸 설계하는 겁니다, 똑같이. 자, 이후에 이래 된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요 자리에서 중앙선까지 가죠. 제가 밴드 그려놓은 거 중앙선에서 어제 이날 갔습니다. 어제 23,000원. 그래서 우리 여기서 뭐 했다? 매도. 목표가가 이렇게 나와요. 목표가가 이렇게 간단하게 나옵니다. 13,000원에서 23,000원까지 달려갔어요. 몇 달 만에 딱 6개월 걸렸습니다. 6개월. 이렇게 달려가더라. 이런 걸 이제 검증을 한 거예요. 자, 제가 잠깐만, 지난주에 가입하신 회원분 계세요? 지난주에 지금 여러분들 오셨을 때 제가 이랬죠. 다음 주, 이번 주,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일요일에 그랬습니다. 회원 가입하시면 제2의 로엔을 맛본다고. 보세요. 여기 밴드가 전부 다 상향하고 있어요. 상향하고 있는데 주가는 최바닥에 있습니다. 요까지만 가도 된다. 더도 말고. 요거는요, 이 천재 1호의 기회다, 이거.
하늘이 준 기회다, 이게. 하늘이 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찬스.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딱 500에서 1000만원치만 사라. 종목이 작아서 딱 500에서 1000만원만 사세요. 33만원만 내시면 이 종목 딱 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네. 지난주 일요일 날에 샀어요. 한 분이 가입하셨죠? 오늘 자리에 계십니까? 그래가지고, 월요일 날 매수를 시켰거든요. 일주일 딱 됐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 날에 매수 시켰는데, 자, 잘 보세요, 그림. 일주일 만에 어떻게 됐느냐? 잘 보세요. 이리 됐다. 잘 보세요. 지난주 여기 있었는데, 이번 주 1이 됐어요. 보이십니까? 선에 올라탔어요? 안 올라탔어요? 올라탔습니까? 안 올라탔습니까? 지난주 여기 1에 있었는데 에게 요만큼 올랐네. 요만큼 에게 그죠? 일주일 동안 그죠? 에이. 자, 여러분들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요만큼 올랐죠. 여러분들이 뭐지 이제까지 강의를 들었으니까 적어도 요선까지는 안 가겠습니까? 맞아요. 빠르면 여기고 빠르면 여기 한 달, 길면은 요 정도까지는 갈 것 같아요? 안 갈 것 같아요? 갈 것 같죠? 네. 자, 진짜 중요한 이야기 해드립니다. 잘 들으세요. 여기서 요만큼 올라탔는데 6% 올랐습니다. 자, 여기서 요만큼 올랐는데 한 주간 단 5일 만에 6% 돌파했습니다. 수익률이 1000만원 넣었기 때문에 그 사모님은 1000만원 배팅했습니다. 60만원 벌써 회비 뽑고 남았죠. 이 저만큼 올라가면은요 몇 퍼센트가 될까요? 여기서 요만큼이 여기서 요만큼이 6%였다. 그러면 과연 몇 퍼센트가 될지 상상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자, 결국 이제 이 밸류밴드를 활용해가지고 저는 이렇게 매매를 해왔습니다. 매매를 해와가지고 이만큼의, 자, 수익을 낼 때는 최하 10에서 15%, 21%까지 종목을 냈고요. 마이너스는 2%짜리 하나, 4%짜리 하나. 지금 현재, 자, 요렇게 28일날 매듭을 지었어요. 28일날 두 종목을 매도를 쳤습니다. 하나케미칼과 로엔을 동시에 매도 쳤어요. 그래서 하나는 마이너스 4% 손절을 했고 하나는 21% 수익을 챙기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목은 이 세 종목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두 달 동안에 제가 했던 거는 전부 다 종목별 평균 보유기간은 10.41이었고 그 종목당 9.8%의 이익을 만들어냈습니다. 손실 종목 전부 다 계산했고요. 지금 가지고 있는 보유 종목 하나가 3.8%. 자, 이 종목이 무엇이냐? 효성입니다. 효성. 두 번째, 3600원인데 3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36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두 번째, 삼성중공업이에요. 세 번째, 요거는 우리 사이트에서 요거 들으세요. 센플러스에 들어가면 있죠? 제가 글 올려놓은 거. 그거 들으시고요. 이제 다음 주 초에 월요일 날입니다. 월요일 날 한 종목 신규 매수 들어갑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도 신규 매수 들어가요. 이렇게 5종목이 또 쌓입니다. 5종목.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 물론 앞으로도 10일마다 10% 수익 낼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저는 이렇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상황이 장이 참 좋았잖아요. 장이 좋았기 때문에 이만큼의 이익이 났다고 생각합니다.
한 달에 20%가 넘겨났죠. 한 달에 20%가. 그런데 향후에도 안 좋아지고 좋아지고 있다면, 장이 좋아지고 안 좋아지고 있다도 이렇게 떨어지더라도요, 보유기간 수익률은 항상 유지가 될 겁니다. 왜? 제가 기업의 가치를 통해서 시장의 반응을 읽어내는 법을 도식화를 해냈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도 저는 자신 있습니다. 이게 진짜 투자라는 것을 저는 확인시켜 드리고 있어요. 이게 진짜 투자다. 자, 이제 끝으로 끝으로가 아니고 요거 말씀해 드릴게요. 4월 1일입니다. 4월 1일. 4월 1일이면 무슨 요일이죠? 화요일입니다. 화요일부로요, 다시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요금은요, 이렇게 바뀝니다. 문자 3개월에 165만원, 그리고 인터넷 온라인 방송 1개월에 99만원으로 바뀝니다. 4월 1일. 그래서 제가 오늘 하고 내일입니다. 월요일. 자,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오실 수 있는 길입니다. 문자는요, 99만원입니다. 3개월에. VIP는요, 한 달에 77만원입니다. 이 가격으로 하실 수 있는 날은 오늘하고 내일밖에 없습니다. 4월 1일부터는요, 이 문자비는 3개월에, 문자하고 ARS 방송은요, 3개월에 165만원으로 오를 겁니다. 역시 장중 인터넷 방송도 77만원에서 99만원 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종목의 수익률 행진에 동참하실 때 가장 저렴한 요금으로, 제가 지금 이때까지 투자한 방식이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정말 저런 투자가 진짜 투자다, 재무제표를 통해서 만들어진 기업 가치를 바탕으로 시장의 평가가 녹아나 있는 이런 거를 통해서 투자를 해보니까 이만큼의 정말 수익이 나는 거를 이렇게 나는 봤다. 제가 이래 적어놨죠. 현재까지 매매 내용에 단 한 종목에 거짓이면 여러분들이 낸 돈 제가 그 자리에서 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요거는 매주 제가 공개를 할 거예요. 손실 종목이 있어도요, 안 숨깁니다. 깨끗하게 클린하게 제가 보여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신뢰를 한번 쌓아가서 여기에 이 10.41마다 9.8% 낸 게 여러분들이 이제 더 이상 보고만 있지 마시고 참여를 하세요. 같이 벌어갑시다. 제가 이러한 기회를 2월 1일날 1월달부터 2월달부터 요거 스타트 끊을 거니까 5종목 롤링 매매 스타트 끊을 거니까 제발 좀 하세요라고 제가 얼마나 많이 강조했습니까? 그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는 없다. 요거 하고 계신 분들은 안 들어와요. 무방하면 안 들어와요. 우리 회원들은 왜 안 들어와요? 귀찮게 이거 왜 들어오느냐? 그냥 뭐 문자하고 ARS 방송 하나인데 하면 되는데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와. 들어올 이유가 없어지게 되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제가 이렇게 자랑하는 거를 에이 니 자랑한다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계좌를 그대로 들어와 가지고 같이 돈을 벌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입니다. 오늘이 마지막이겠네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지금 바로 통화하면서 연결할 수 있는 거는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65만원짜리를 99만원, 99만원짜리 77만원으로. 자, 전화번호 적으세요. 전화번호. 오늘은 이제 휴대폰 번호로 가르쳐 드릴게요. 010-5397-2263입니다. 010-5397-2263입니다. 여기로 지금 가입 의사가 있다. 좋다. 네, 요거 한번 남문우 원장의 밸류밴드 요거 한번 진짜 한번 해볼까? 한 3개월만 그냥 돈 한 2-3천만원이라도 한번 따라가서 한번 해볼까 생각, 관심 있으신 분 여기 7번 한번 쳐주세요. 7번. 네.
관심 있으신 분 7번 한번 쳐주세요. 7번 스피디오님, 시달타기님, 지금 오늘 저하고 통화 한번 해보실 분 7번. 시간이 지금 뭐 잠 좀 늦게 자도 돼. 지금 중요한 게 지금 뭐가 중요합니까? 자, 7번. 자, 일단 전화번호 메모하셨어요? 전화번호 메모하셨어요? 다시 한번 불러드립니다. 010-5397-2263번입니다. 이렇게 갑니다. 오늘 하시게 되면 어떤 종목을 잡으실 거냐면 여러분들은 행운입니다. 오늘 하시는 분들은. 지금 요 종목 잡을 겁니다. 요거 6% 올랐다 그랬죠? 나중에 한번 보세요. 박수치고 난리 난다. 진짜. 오늘 지난주에 가입하신 이 사모님도 저한테 이제 전부 다 이제 좀 이따가 막걸리 사들고 와야 돼요. 저는 이게 뭐 회원 가입하고 나서 수익 됐다 많이 나면은요 큰 거 안 바랍니다. 소주에 회는 한 사라 사주셔야 돼요. 제가 회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가 뭐 일식집 가서 먹느냐? 노량진 가서 먹으면 돼. 노량진. 가락시장이나. 자, 두 분 잠시만 기다리시고요. 자,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어요. 일단은 우리 대형주 종목을 여러분들이 포트를 짜실 때는 무작정 소형주만 짜서도 안되고 무작정 대형주만 짜서도 안됩니다. 소형주와 대형주의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 사실은 제가 여기 투자한 종목들 보세요. 주로 뭐냐면 초대형주보다는 중형주급이죠. 웅진케미칼, NC소프트, CA, CNM, 하나케미칼, 로엔 전부 다 중형주급이죠. 근데 지금 들어와 있는 거, 자, 여성, 삼성중공업 대형주죠. 대형주가 이쪽으로 내려가면 중소형주가 또 포진합니다. 그런데 저는 족도 없는 종목 안 해요. 기업의 실적이 예측도 안 되고 종목도 몇 개 안 사는 종목은 족도 없는 종목 안 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 종목은요 되게 작은 종목이에요. 그래서 욕심내지 마시고 가입하시더라도 딱 1000만원치만 사세요. 이 종목은요. 이 종목은 딱 1000만원치만 사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 종목 하나 가지고 여러분들이 1년 회비를 제가 다 벌어드릴게요. 나머지는 그냥 다 여러분들이 그냥 맛있게 식사를 하시고 요 종목 하나 가지고 한 2달 안에 여러분들 1년 회비를 제가 다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대신에 욕심을 내시면 안 돼요. 욕심을 내면 다 죽습니다. 시타타기님은요, 우리 사는 메디포스트는요, 일단 7번 그 회원가입 응원하신다 그랬으니까 제가 따로 봐드릴게요. 다른 분들은 관심이 없는 종목이라서 제가 그쵸?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나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딜레이 되고 그렇거든요. 자, 큰 틀은 이렇게 잡아드렸습니다. 잡아드렸고 여러분들한테 대형주로 제가 과감히 추천해 드리고 싶은 종목은 효성, 삼성중공업 앤드 쌍용차까지는 여러분들이 꼭 관심 있게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삼성중공업, 효성, 쌍용차 이 3개 종목은 여러분들이 회원가입 안 하시는 분들은 이 3종목 정도는 잡아보시길 바라겠고요. 회원분들은 종목이 역시 달라지게 될 겁니다. 자, 이제 공식적인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식적인 세미나를 마치도록 할 것이고요.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한 주간 수익 잘 내시길 바라겠고요. 시딸타기님하고 스피디움님은요, 이 방에 잠시 남아 계세요. 아시겠습니까? 방에 잠시 남아 계세요. 자, 오늘 끝까지 자리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모든 분들 수익 많이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